현재 북한의 현실을 저희가 보려면 영적인 측면과 실질적으로 북한에 일어나는 측면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 겉옷을 입고 자본주의 속옷을 입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제 언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정치적인 현상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자 이런 구호를 내걸었잖아요. 우리식이라는 말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전에 지금 무너진 러시아나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른 데가 이렇게 타협했다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하면서 주체 사상을 되게 북한의 중요한 어떤 이념으로 이렇게 잡고 왔는데요. 지금 눈으로도 보여지는 건 여전히 그 정치권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강하고 견고하게 보이지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지금 사회주의 겉옷은 여전히 입고 있어요. 있는데 그 속은 뭐냐면 자본주의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지상, 이제는 또 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지상이란 게 뭐냐면 북한 위에 북한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은 계획 경제로 지금까지 계속 시스템이 이어져 온 나라인데 저는 북한의 현실 얘기할 때 9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그러면 왜 중반 이전과 이후로 나누냐면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근데 김일성 주석이 죽으면서 원래 힘들었던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북한이 이렇게 확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굶어 죽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꼭 김일성 죽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80년대부터 계속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 전까지는 상승세를 타고 가는데 그 상승세를 타고 간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의 정신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상으로 훈련시켜오고 이랬던 것들이 먹힌 거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력 가지고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대외적으로 계속 고립이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원 못 받는 것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런 데다가 또 자연재해까지 일어나고 엎친 데 덮친 데 하면서 북한의 경제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김일성 주석이 죽으면서 겉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뻥 터지면서 그때부터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아사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계획 경제에 의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먹고 사는 시스템은 배급 시스템이었다는 거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쌀을 이렇게 배급해 주지 않으면 결코 먹고 살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 북한 시스템은. 그런데 배급을 못 주기 시작을 하니까 정부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점프해서 건너뛰어서 사람이 배가 고프게 되면은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생존 본능 때문에 어떻게 해서나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산으로 들러가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산에 가서 나무 껍질도 벗기고 풀뿌리도 캐고 정말 독풀인지도 모르고 풀 뜯어서 먹다가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나가서 정말 먹을 거 아무것도 다 건져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게 뭐냐면 시장이라는 문화예요. 남한 사람들에게는 시장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거고 별로 놀랍지 않겠지만 북한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상점들에서 샵에서 다 공급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어떤 이런 시장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빵, 사탕, 엿, 그 다음에 이런 옷까지 만들고 자기가 다 만들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물교환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물교환이 형성이 되면서 아주 이게 활발하게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건너오는 공산품들이 합세하면서 북한의 시장이 엄청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개가 넘는 시장이 북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 그러면 북한 정부에서 가만히 있나? 일도 안 나오고. 근데 사람이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해서 식량 구입 간다 이런 명목으로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때 당시에 다 허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증명서 있잖아요. 여행 증명서. 이래서 사람들이 식량 구입하러 다니면서 그때 어려운 고비들을 넘겼는데 이러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돈이 이런 자본이 커졌어요. 국가에는 오히려 돈이 없어지고 이래서 생긴 게 화폐개혁이었어요. 그러나 화폐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개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중산층이 형성되고 재밌게도 그런 빈부격차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요, 배급체제는 이제 거의 그렇다 해서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 그런 어떤 시스템 이런 거 여전히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여전히 주민들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주입을 시키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먹고 살 길은 시장에 있고 내가 장사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자본주의화가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들어가는 수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류 열풍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의류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도 다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은 나만 이게 말을 이제 하는 게 유행이 되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게 친척들이 모여서 보는 게 하나의 낙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을 되게 동경하고 있고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엔 탈북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럴 만큼 북한의 지금 현실은 되게 자본주의화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했으면 안 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지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외부에서 문화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옛날에는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매체를 접할 수 없었던 북한 주민들이 몰래 라디오를 통해서 예를 들어 남한이 극동방송을 듣고 어떤 이런 라디오를 들으면서 본의 아니게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또 듣게 되는 그래서 북한의 교회가 일명 말하는 지하교회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북한에 지금 현재 통일교가 들어간 지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북한에 거기에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평화자동차라는 큰 그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주유소,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통일교가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평양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오라스콤 회사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집트에서 들어온 건데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에 지금 상당히 많은 다른 나라와 다른 종교에서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깨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북한의 현실을 저희가 중요하게 바라볼 때 거기에는 지금 악한 정권이 들어서 있고 계속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을 옥죄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정치범 수용소 계속해서 되어지는 인권유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소리를 내야 되는 이 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또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오랫동안 그 땅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기 싫을 거예요. 발악을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도 그 땅을 떠나신 적 없으시고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평양에서 원산에서 그 엄청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일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북한의 그런 현실은 저희가 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